예, 안녕하세요.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이제 댓글을 하나 달아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구독자 상담 코너로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댓글이었냐면,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저 때문에 지각비 내고 어떤 걸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아파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특정 아파트를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몇 개월 지나 호가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을 때 매도한 게 나은지, 아니면 그게 재건축이 돼서 분양가까지 가야 할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그냥 뭐 길게 끄지 않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유가 금전적으로 급하신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내가 뭐 당장 진짜 뭐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시라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무조건 홀딩 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최소 2년은 말이죠. 그러니까 2년 이상은 무조건 그냥 길게 가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길게 가다가 어느 정도 타이밍 보고 파는 게 좋죠. 그러니까 무조건 최소 2년을 바라보시라. 최소 2년을 바라보시고, 사실 2년 지나면 몇 개월 지나서 지금 산 가격보다 당연히 뭐 6개월이나 이쯤 지나서 당연히 올라 있겠죠. 올라 있을 거예요. 근데 2년 지났으면 아마 더 오를 겁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수도 어렵지만 매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도 타이밍이, 매도를 한번 잘못하면 정말 진짜 우울증까지 한번 올 수 있을 정도로 타격이 좀 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매도를 잘못하게 되면, 내가 판 시점 대비해서 내가 내려가면, 집값이 내려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판 시점 대비해서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 쳐요. 그러면은 짜증나서 미쳐버릴 거예요. 진짜 왜 남 좋은 일 시켰으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진짜 눈물 나고 우울증 거리고 진짜 부부싸움하고, 진짜 그런 경우 제가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말씀드리는 게, 집값이라는 게 정말 매도는 중요한데 최소 2년을 끌고 가시고, 왜 1년 2년 내 팔아봐야 여러분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세금이 더 비싸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택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세금이 이제 중과가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물론 중과세 배제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만, 어쨌든 간에 단기세율은 높습니다. 단기세율은 높기 때문에 최대한 2년 3년 정도는 끌고 가줘야 그나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이게 원래 그 선택이라는 게 항상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매도를 시점을 잡는 간에 후회를 하기 마련인데, 그나마 덜 후회하는 쪽으로 여러분들 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진짜 금전적으로 급하지 않는 이상 1년 내 팔면 여러분들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 내가 실질적으로 뭐 요만큼 1억을 벌었다 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통장에, 주머니 속에 남는 건 돈이 그렇게 별로 없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길게 빼먹으시려면 최소한 2, 3년은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제일 팔기 좋은 시점에서는 진짜 여러분들 그 팔기 제일 좋은 호재는 그냥 호재들이 갑자기 뭐 뉴스에 터지거나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개대까지 달려들 때, 그때가 팔기 제일 좋은 시기예요. 왜? 내가 매물을 내놓으면 당연히 호가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개대같이 달려들었으니까, 그때는 내가 아무렇게나 던져도 그냥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굳이 뭐 부동산을 가지 않아도 바로 돈만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오히려 갑이 되는 거죠. 호가는 올리고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완전히 매도자 중심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어떠한 계기로 어떤 뭐 언론에 나온다거나 어떤 호재가 터져가지고 사람들 관심이 급으로 갑자기 몰릴 때, 그때 내놓는 거예요. 그때 내놓으면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려면 여러분들 최대한 2, 3년 뒤에는 파시는 게 좋다. 원래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뭐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점을 찾는다면, 유명 그 주식 투자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식은 사서 모으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한 주라도 가지고 있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면, 제가 여러분들 보고 어떤 특정 아파트를 사서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오를 때까지 10년 이상 갖고 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아파트를 사서 오르는 건 맞잖아요. 마르는 건 맞는데, 최소 보유 기간은 저는 2, 3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2, 3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이게 2, 3년 정도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똑같이 주식이랑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사서 모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서 모은다고. 그럼 사서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올해 이제 21년인데 21년에 만약에 5채를 샀어요. 제가 5채를 샀는데 22년도에도 또 사시는 거예요. 또 사세요. 또 사시고 23년도에는 그 5채에 대한 전세를 끼고 샀으면 전세에 대한 이제 만기 시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5채가 이렇게 될 수 있죠. 보증 임대 상한 5% 상한선 5%깍 채워서 올릴 수도 있는 거, 그게 이제 연장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되면 새로운 전세자를 타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어느 정도 돈이 다시 들어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세금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전세금 올렸기 때문에 받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팔 수도 있고, 만약에 5개 중에 내가 2년 정도 보유한 시점이 2년 정도 지난 뒤 경과한 뒤에 다시 전세를 내놓는 시점, 그러니까 전세자가 나가는 시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실입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새 끼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채 정도는 1년에 한 채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황을 봐서 그때 양도세 세법이 계속 달라요. 그래서 지금 21년도하고 23년도는 아예 천차만별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1년에 한 채 정도는 가장 내가 보유한 게 5채라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금을 가장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행복한 고민이에요. 행복한 고민. 여러분들 이런 고민도, 집이 없어서 고민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집이 5채인데 내가 뭘 팔아야 세금을 적게 내는 게 가장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픈 게 낫겠어요? 저는 당연히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5채가 있다고 하면 한 채 정도는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저 같으면 찾겠어요.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채 정도는 팔고 있거든요. 팔고 있고, 집 주택수가 10채가 훨씬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사서 모으고, 사서 모으는 거는, 취득하는 거는 계속 관계가 없어요. 계속 무한대로 취득을 하고, 파는 건 1년에 하나씩, 그렇게 지금 컨셉을 잡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세법이 그때그때 달라져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후회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려면 제가 봤을 때 확률상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낫다. 그리고 이거를 집을 1년에 여러 개 팔아버리면 여러분들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왜? 이게 내가 A란 주택에 시세 차익을 1억을 벌고, B란 주택에 2천만 원을 벌고, C란 주택에 3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3개 합쳐서 1억 5천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1억 5천에 대한, 그 다음 해 1억 5천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떼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별로 단타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가장 봤을 때 금전적으로 쪼달리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선 1년에 하나 정도만 팔고 나머지는 전세가를 다시 올리든지 5% 올리든지 아니면 다시 맞춰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 자금에 대해서 계속 유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년 사이클마다 여러분들 주택 수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이런 원동력이 계속 심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이건 뭐냐면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간절함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 만약 5천만 원, 현금이 5천만 원 갖고 있다고 보시세요. 근데 현금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마인드의 사람은 뭐냐면, 5천만 원이 내가 통장에 여유가 있으니까 단지 그거 믿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있으니까 내가 뒤에가 좀 든든하잖아요. 내가 뭘 하든 간에 비상금으로 5천만 원 갖고 있으니까 뒤에가 너무 든든하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B,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나 만약 현금이 있으면 저는 항상 현금을 실물 자산이나 그런 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항상 통장에
거의 돈이 100만원 아래로 항상 떨어집니다. 뭐 50만원 아래로 떨어질 때도 많고 항상 돈이 거의 없습니다. 실물 자산으로. 왜? 돈이 생기면 투자 자금을 놓는 용도로 다시 돈을 모았다가 어느 정도 돈이 생기면 바로 또 실물 자산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연습을 계속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절약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절약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아끼게 됩니다. 아끼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간절해져요. 왜냐면 내가 그 상황에 갈아 넣었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내가 통장에 50만원 100만원 밖에 없는데 진짜 사치스러운 걸 못 사잖아요. 그리고 돈은 내가 실질적으로 실물 자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주식처럼 당장 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쓰고 말지 그런 생각으로 간절해지고, 정말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큰 돈을 써야 될 때는 내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만약에 월급 직장인이면 직장인 외에 플러스 내가 능동적으로, 어디 밑에 소속된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뭐 투잡이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그런 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만의 수익 플랫폼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것저것 지금 일을 벌리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수익이 나오는 구조가 되면서 선순환 구조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간절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은 어쨌든 간절한 사람이 계속 이기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간절한 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히려 없는 분들이 더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간절하게 내가 정말 돈에 대해서 욕망에 정말 충실하고 있고 그 방향에 맞게 있는지, 내가 그 방향성에 맞게 가고 있는지 하려면 여러분들이 극한 상황에 몰아넣어서 간절함에,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뭐 자린고비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최대한 이용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 보면, 제가 주변 사람들 보면 개개인기별로 능력치는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의 능력치가 최대한 뭐 50이라고 칠게요. 50으로 치면 그 50을 다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이것저것 방해하는 요소, 변수, 뭐 요인들 많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안일한 생각들, 그 생각들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 50일의 능력치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못 쓰고 그렇게 나의 능력을 대해서 조금 비하하거나 그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 자기를 좀 한계 상황으로, 좀 간절한 상황으로 놓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그 욕망들, 욕구가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 시너지에 분출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행동을 해보셨으면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좋은 결과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어쨌든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보다, 어떤 지인보다, 어떤 친구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믿고 여러분들 무조건 킥고잉, 무조건 달리시면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실행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실행이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생각들이 맞아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만큼은 최대한 진짜 많이 저를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면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뻔한 얘기 하지 말고 어쨌든 저는 결과로만 좀 얘기하고 싶어요. 결과로만 얘기하고 싶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돼가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 드릴 수 있는 엘리트 애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